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공망살장은 공부를 마쳤고 오늘은 혈광살을 상징하는 백호살 이것을 왜 이렇게 백호살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자를 넣어서 백호대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이것은 그리고 또한 이 백호다 하는 이것은 하얀 호랑이다 그래요. 이 백호가 호랑이를 상징하는데 하얀 백호다. 그러면 이 백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백호대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그리고 일반 모든 살성들 이러한 것들이 전생 인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세에서 만들어진 인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백호살은 꼭 기억을 하시라. 전생의 업장살, 전생의 업인연살이다. 그 전생의 업인연살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 부분이 특히 일주가 백호살이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일주만 꼭 보는 것은 아니다. 월주가 백호살일 수도 있고 년주가 백호살일 수도 있고 시주가 백호살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주는 연주에 금묘화실에 맞추어서 보면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내 사주 원국에 있는 이 백호살을 살펴봐라. 이것을 혈광사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술충미에 백호대살이 있고 진술충미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인묘 또는 사오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인데 진술충미는 네 글자가 되어서 수시로 진술충미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에는 묘신이 갖다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괴강살이 포함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백호대살이 잘못 발현이 되면 신체 불구자 이쪽 부분이 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백호살은 갑진일주, 을미백호, 병술백호, 정축백호, 무진백호, 임술백호, 개축백호.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것이 백호살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어렵고 실질적으로 간목이 진토의 착근, 을목이 미토의 착근, 병화가 술토의 착근 이 정화는 전혀 착근처가 없고 무토는 진토의 록근, 임수는 술토에 전혀 자기의 통근처가 없다. 개수는 축토의 착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백호대살은 원진살과 귀문살은 정신계에 관여하는 데 비해서 백호대살은 전생의 업인살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자기 자신이 갑진 일주이거나 을미일주이거나 병술일주, 정축일주, 무진일주, 뭐 연주나 월주, 희주 등등 이러한 것은 연주나 월주는 이미 부모 조상에 지나가야 하는 그것이니까 상관할 게 없겠고 내 일주가 백호살이었을 때
이때는 내 자신의 전생 업인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래서 기토, 경금, 신금은 백호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백호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라. 그 이유도 이제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갑진백호, 을미백호, 병술백호, 정축백호, 무진백호, 임술백호, 개축백호를 백호 대살이라 하고 연월일시에 어느 주에 있어도 작용하는 업인살로서 이것을 피를 흘린다. 심하면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꼭 혈광지사로 호랑이에게 물려서 피 흘려 죽는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이 부분에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개에 물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통틀어서 백호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 예전에 그 장희빈이라는 그 극이 하나가 있었죠. 영화인가 뭐 사극인가 하여간 그것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약을 먹고 결국에는 죽었죠. 근데 약을 먹고 끄터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에서 피를 흘리죠. 그건 역시 백호살이다. 독약을 먹고 피를 흘려도 백호살이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자살을 하면서 그냥 목매달아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백호살은 아니죠.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백호살의 통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봐라. 백호살은 기문학의 구성간에 중궁수이므로 명식의 백호살이 있다면 해당 육친이 혈광사 당할 수 있는 포악한 살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생의 업인살로서 부모와 조상 그리고 일간과 자식이 백호살에 해당할 때 꼭 풀고 가야 하는 업인살에 해당한다. 가령 시주가 임술백호라면 당주의 기숙지가 임술백호이며 화토임묘지이고 자식이 부모 조상의 업인을 가지고 왔으므로 그 업인살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 백호살은 진술충미에 있으며 고장지로서 수화금목의 임묘지 창고에 해당하는 화계살이다. 특히 백호살이면서도 화계와 반환살은 길성이지만 천살과 고갈살은 흉성에 해당하는데 백호살이거나 백호고갈은 흉성이 분리된다. 즉 이 부분에서도 천살, 고갈살 이 부분에서는 하늘에 예상치 못한 흉액을 상징하고 고갈은 만물이 고갈되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시신인지 귀신인지를 찾아라. 가령 을미일주가 일지 천살인데 이 천살이 여름에 태어나고 토기가 왕성하다면 반드시 천살에 흉액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한순간에 번개가 때린다든가 이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라 그러죠. 한순간에 차가 나를 덮쳐버린다든가 이것이 모두 천살에 해당이 된다. 이 고갈살은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라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살성이 있었을 때는 업인을 풀어주는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 비참하다.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언젠가 그러한 저기가 있었죠. 뉴스에 다들 기억을 못 하는데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데, 죽으면 혼자 죽을 일이지 무슨 공무원이었다나 뭐 학교 선생이었다나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딱 떨어지는 그 1초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는데 좌측으로 한 발짝만 갔거나 우측으로 한 발짝만 갔거나 이 앞으로 진행을 안 했었다면 딱 1초 차이다. 이 사람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이 사람 머리 후으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죠. 딱 1초 차이, 한 발짝, 한 발짝만 동서남북 이 부분으로 피했다면 죽을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대로 딱 떨어져서 죽었다. 한참 갔다가 뉴스에서 시끄럽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천살이 바로 이러한 살이다 그래요. 물론 고갈살도 당할 수도 있겠죠. 천살도 그렇고 백호살도 그렇고 이러한 살성이 바로 천살이다. 꼭 기억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호 천살이거나 백호 고갈살이라면 이것이 이제 가중되어서 더 험하게 나타나겠죠. 백호 천살이나 백호 고갈살이 시신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귀신이라면 흉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나 일지가 백호살에 토기가 귀신이 된 경우 더 흉하다. 특히 배성인묘나 자성인묘 또는 당주인묘의 경우라면 반드시 혈광사가 발생하므로 많은 배품을 하며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 갑진일주에 이 진토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변화가 되었다. 수기로. 그래서 이 간목이 종강격이나 종왕격이 되었다면 아무런 진토 여기에 저기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요. 갑진백호에. 또는 을미일주에 진술충미 토기가 이루어지고 을목이 종재를 했다면 을미백호 천살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격국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백호살이 조희신이 될 때는 흉성이 감소하는데 이때 12지 신살에서 화개살, 반환살, 고갈살, 천살을 구분해야 한다. 백호살이 있으면서 흉액가중이라면 해당 육친의 혈광사와 한을 품고 죽음을 겪을 수 있으며 흉신악살이라 할 수 있다. 백호살은 인연인과의 업인살이므로 부모의 업인이 자식에게 유전으로 이어지는 것과 본인의 업인이 나타나는 것과 본인의 업인인과가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시주가 공망으로 백호살이 용신이라면 본인의 업인이 자식에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공망인데 백호살이지만 이 부분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가고 이것이 귀신이라면 자식에게 간다 그래요. 그래서 희귀신의 차이가 이렇게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주공망의 백호살이 귀신이라면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이니 수신에 힘쓰고 자식을 위한 공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처럼 대물림하는 법칙은 연주 속에 월주가 들어있고 월주 속에 일주가 들어있으며 일주 속에 시주가 포함되므로 인연인과의 법칙이 계승되는 것이며 유전인자 인연인과법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는 유로는 조상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은 수신에 힘쓰고 후손을 위한 공줄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인연인과를 해탈하려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주공망인 사람은 자식덕이 부족하고 임종을 지켜줄 자식이 없으며 쓸쓸하게 죽을 것을 상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나 희신이라면 자식덕과 해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현재의 삶에서 인연인과를 해탈하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양을 하고 감사의 생활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백호살은 뜻밖의 사고나 교통사고, 재해를 상징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각기 다르다. 삼라만삭은 음양으로 희기를 나누게 되니 희귀신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가령 수기 과다라면 술토나 미토가 길하게 했고 화기 과다라면 진토나 축토가 길하게 했고 그러므로 천쌀백호, 고갈백호가 흉하다 할지라도 시신작용이라면 그 흉액은 더욱 장해진다. 가령 술토나 미토가 화계백호로 길성이라 하지만 화토가다사주의 흉신이라면 더한 기신이 되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 모든 백호살과 신살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즉 도화살이 역마를 만나야 도화 발동이 되는 것처럼 여자가 혼자서는 임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백호살이 발동하여 혈광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합중몽충이나 충중봉합, 사묘고충으로 인해서 각기 사주의 구조배합에 따라 백호살이 발동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백호살 발동에 귀문살 발동이라면 못된 귀신이나 한을 품고 죽은 조상의 장난으로 정신 집중이 어렵다. 이때 현실에 내가 일하는 것인지 꿈속에 내가 일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꿈속과 현실을 착각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예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정신이 분산되었다면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할 수 없으며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부부간에서도 애정의 이상이 없는데도 제3자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하여간 정신이 산만해져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더러는 귀신이 끼어들어 부부 이별시키는 일도 있다. 당주의 기둥이나 흉액 등은 일주백호로 보면서 대세운이 기신일 때와 육친 간의 관계성으로 살피고 연월일시 역시 일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펴야 한다. 백호살이 충동할 때 교통에 낙상 및 흉한 일이 발생하고 월령이 백호라면 부모의 신상 이변수로 본다. 가령 관성에 백호살이 들고 남편이 부성 인묘가 되었거나 해당 지지에 묘고가 형충이 되었거나 일지 부성 인묘가 충이라면 남편이 교통사고, 암, 납치 등에 의한 흉사를 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식상이 백호살이고 식상 인묘나 시주가 묘고형충이 되었다면 자식신상 이변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남자나 여자 사주에서
편제가 백호살에 해당하고 일지거나 처성인묘이거나 묘고동주라면 부친 또는 처가 혈광사 안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 해로는 당연히 힘들다. 여명사주에 백호대살이 있다면 성정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극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나 간혹 명식이 길하다면 기이한 발복이 있어서 유명인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사회저명인사가 되는 일도 있다. 백호살을 볼 때에 투출된 육친 이외의 암장된 육친도 파괴해야 하는데, 백호살은 다른 신살과 달리 자기와 관련된 직계 가족뿐 아니라 자기 유대 조상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남명의 경우 처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기의 친족하고만 해당하는데,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연법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 남자 사주에 재성이 처가 되었다면 그 처의 어머니가 있고 그 처의 아버지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인연법에 의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와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인연법이 아닌, 전생 인연이 아닌 상태, 현생에서만 만난 상태, 이러한 부분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 또한 남편 외의 시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친정 쪽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나 인연법으로 연결된 경우 배성의 가족 모두가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항상 이 삼라만상이 음양이다 그래요. 음양이다 하는 그 얘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백호살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명식의 형충파에 의한 흉살 작용을 하면서 해당 육친을 천충지충할 때 그 흉살 작용이 더 큰 작용으로 나타난다. 백호살이 귀신이지만 공망이라면 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서에는 백호살이 귀신인데 공망이면 길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도화살이 귀신인데 공망이면 길하다고 말하는 사람, 고서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다 그래요. 모든 살성은 공망과 상관없이 작용을 하고, 비어 있는 것은 채우고자 하는 욕구,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갑진백호 월주에 경금일간이라면 간목은 부친이나 처성이 되는데 세운에서 경술괴강을 만나면 무력한 간목이 진토에 통분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흉살을 실감하게 된다. 백호살은 금묘화실과 육친을 동시에 봐야 하며, 어느 육친이 백호살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감명을 달리해야 한다. 가령 갑진백호나 을미백호 일주의 남자라면 가령 처성이나 부치는 진토나 미토가 될 것이고, 비겁과다하다면 처가 음독 자살하거나 산액을 겪을 확률이 높으며 혈광사에 노출되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부친이나 부친의 형제가 일찍 사망했다면 액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명이 임술백호나 계축백호 일주이면서
관성세약하고 형충이 있다면 부부 이별하거나 남편이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남명일 때 관살은 자식이 되고 관살백호임으로 장애아이거나 전응아일 수 있고, 또는 자식이 단명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염려가 많으며 관제구설 또한 많으며 직업 변동도 심하다. 그러나 관살이 시신으로 화계백호, 반환백호로 조우까지 성격시켰다면 무관성이거나 행정직 학자가 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병술백호나 정축백호 일지는 일지자고가 되는데 형충은 불길하며 특히 신약하다면 대흉하다. 자고지지는 당주가 무덤 속에 있는 격이 되는데 형충이 되었다면 무덤이 무너져 압사당하는 형국과 같다. 그래서 대흉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망신살이 든다. 무덤이 무너졌으니 망신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축토나 술토는 식상으로부터 수복의 원신에 해당하고, 산정분계로 태산에 지진이 난 형상으로 토기가 생하는 금기인 재성이 맑고 깨끗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육친관계에서는 조모의 신상 문제가 있겠고 처모인 장모가 막지 못하니 처성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여명의 경우 일주가 허약하다면 산액을 겪을 염려가 많고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는 수도 있다. 반드시 유산 낙태를 경험하게 되고, 사산하거나 자궁암에 걸리거나 심하다면 아이를 낳기 힘들고 불구자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개복수술로 자식을 낳는 경우가 많다. 무진백호는 일지진토가 수기창고이며 재물귀인이니 진토가 시신작용을 하여 수국과 유진합으로 재물을 생한다면 길하지만, 만약에 금수가 왕성하고 신약하면서 조우에 역행하는 기신작용이라면 대흉하여 신장질병, 자궁암, 유방암, 형제, 부친, 남편 등이 혈광사 당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부부 이별 또한 염려가 되고, 백호살은 조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상이 저지른 악업의 대가를 후손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백호살은 본인의 육친관계, 직계가족과 더 연관이 많기 때문이다. 사주는 원래 본인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데에 비해서 신살은 본인의 혈족 관계의 사랑과 더 연관되는 것으로 본다. 자, 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